당신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주변에선 이제 그만하지 그래? 하는 말만 들리는 그런 시간.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그 시간을 20년이나 견딘 사람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보장도 없이.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잊혀졌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20년이 끝나자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찰스 다윈. 우리가 아는 그 이름이 사실은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1809년 영국의 평범한 의사 집안에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찰스 다윈. 이름만 들으면 천재 과학자일 것 같지만 실제 그의 어린 시절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의사가 되길 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집안이 대대로 의사였으니까요. 하지만 찰스는 의대에 가서도 수술실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피를 보면 기절할 것 같았고 환자의 비명 소리는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결국 의대를 그만뒀습니다. 아버지는 실망했습니다. 그럼 목사라도 해라. 이번엔 신학교로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거기서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보다는 곤충이 더 재미있었고 기도 시간보다는 들판을 걷는 게 더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쟤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22살.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정하지 못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비그로라는 배가 남미로 항해를 떠난데 동행할 박물학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여는 없었습니다. 보장도 없었습니다. 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또 흉내만 내다가 그만둘 거면서. 하지만 찰스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뭔가를 선택했습니다. 1831년 12월 27일. 비그로는 출항했습니다. 그 배에는 세상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한 청년이 타고 있었습니다. 5년간의 항해는 찰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그는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섬마다 핀치 새의 부리 모양이 달랐습니다. 왜 같은 새인데 부리가 다를까? 그 질문이 그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1836년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엄청난 가설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생물은 변한다.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 들으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로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모든 생물은 신이 만든 완벽한 형태라고 믿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스 다윈은 그 발견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세상을 뒤흔들 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난받을 거란 걸, 공격받을 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숨었습니다. 런던 근처 작은 마을, 타운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오전엔 노트에 관찰 내용을 적었습니다. 오후엔 비둘기를 키우며 품종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저녁엔 다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화려한 일은 없었습니다. 학회에 나가지도 않았고, 유명해지려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 앞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조용히 같은 질문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생물은 변하는 걸까? 10년, 15년.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나. 하지만 다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 세상은 그를 잊어갔습니다. 한때 비그로를 탔던 젊은 박물학자, 이제는 그저 시골에 사는 병약한 중년 남자.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원인 모를 복통과 두통에 시달렸고 사람들을 만나면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세상과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두꺼운 노트 안에서 역사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특별했겠지. 천재였겠지. 운이 좋았겠지. 하지만 찰스 다윈의 20년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했고 불안했고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단 한 가지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왜 생물은 이렇게 생겼을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했습니다. 명성도 포기했고 빠른 인정도 포기했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그것조차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만큼은 하루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붙들고 조금씩 조금씩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과는 참 다른 방식이죠. 요즘은 3개월 안에 결과가 안 나오면 바꿉니다. 하지만 다윈은 달랐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그의 노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그를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답을 찾는 거라는 걸. 그 답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중요한 건 자기가 붙든 그 질문에 끝까지 성실하게 답하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 1858년 6월, 찰스 다윈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라는 젊은 박물학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다윈은 얼어붙었습니다. 월리스가 쓴 내용이 자신이 20년 동안 생각해 온 내용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생물은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한다. 20년. 자기 혼자 품고 있던 그 생각을 누군가 똑같이 발견한 겁니다. 친구들이 다윈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발표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연구는 사라집니다. 다윈은 고민했습니다. 20년이란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월리스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858년 7월 1일, 린네 학회에서 두 사람의 논문이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1859년 11월 24일, 종의 기원이 출판됐습니다. 초판 1250부는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성모독이다. 인간이 원숭이에서 왔다니 말도 안 된다. 교회는 그를 비난했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신문엔 다윈의 얼굴에 원숭이 몸을 붙인 풍자화가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 전이었다면 무너졌을 겁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워하던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20년 동안 혼자서 그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수천 번 의심했고 수만 번 확인했고 자기 자신과 끝없이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박수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올린 침묵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비난은 거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둘 그의 이론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1882년 다윈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영국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잠든 곳.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20년. 그 시간이 결국 역사가 된 겁니다. 다윈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 50대, 60대, 70대. 이 나이가 되면 성과 없이 흘러간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노력들,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수많은 날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윈의 20년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시간이 헛된 건 아니라는 것을. 다윈은 20년 동안 아무도 몰래 자기만의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결국 역사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당장 빛나지 않아도, 지금 쏟는 노력이 당장 인정받지 못해도 그게 쌓이면 언젠가는 의미가 됩니다. 누군가는 3개월 만에 결과를 내고 누군가는 1년 만에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20년이 걸립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견디느냐 포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윈은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붙든 질문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당신에게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당신이 붙들고 있는 무언가. 그게 뭐든, 그게 언제 빛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그걸 놓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상은 결과만 기억하지만 진짜 삶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다윈의 20년이 그걸 증명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조금 더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빠른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을 기억할 뿐입니다. 20년 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의미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